자, 시작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4페이지 소득세 총선. 자, 우리는 부동산 세제의 국세, 양도소득세 핵심이거든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 일반론. 자, 뭐 총설 나오면서 이건 다시 말하면 소득세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나서 양도세를 한번 뽑아보자 그 말이야. 왜 일반을 해야 되는지. 그럴 때 소득세라는 세금은 아마 다른 세금보다 또 소득세는 아마 제일 많이 할 거. 왜? 소득에 내는 세금 안 그래? 자, 그러기 때문에 소득세 하면은 개인의 소득,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 자, 이러면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인데 개인이다 그거야. 개인. 이걸 개인 대신에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국세는 법인세라고 하고,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는데, 네,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는 법인세는 관련 세금은 출제 안 되니까 세금 이름만 들으면 돼요. 법인세. 시험에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일반론이 지금 개인의 소득에 과세는 국세인데 소득세 좀 일반론을 깔기 위해서, 자, 소득세라는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상의 요건이 어떻게 될까? 소득세 과세 요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 첫째, 소득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자. 자, 소득세라는 세금의 과세 대상, 소득세라는 세금의 계산의 기초공상, 세율. 요 네 가지를 과세 요건 그래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소득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는 잠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왼쪽 상단에 와보시면, 자, 납세 의무자는 개인과 의제개인. 개인도 의제개인도 개인이니까서, 자, 당연히 소득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자는 개인과 개인으로 보는 의제개인이 있겠다. 참고입니다. 의제개인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기 없는 단체. 우리가 종중, 재단 등을 의제개인으로 단체인데 소득세라는 세금을 부과해서 만든 개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관심 없어. 우리 시험에, 일반적인 시험은 중요하지만 우리 부동산 세제 공부할 때는 개인이 중요하다. 개인. 근데 개인은 개인으로 끝내면 큰일 납니다. 개인은 거주자하고 비거주로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그래서 우리가 아마 생활하면서 또한 뭐 접하면서 지금 소득세라는 세금에 개인을 하고 있는데, 거주자, 비거주자 하면은 뭐 특히 뭐 살면서 뭐 아파트라면 좋은 데 살면은 뭐 주차 문제 없지만 빌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한동 사다 보면 주차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하는 겁니다. 계약자 우선,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있잖아요. 그래? 자, 활용하잖아요. 그게 맞으니까는 거주자 하면 다 알잖아요. 그 지역, 부근에 산 사람들이 우선권을 주겠다. 그 말 아니에요. 주차하는데 돈 금액을 내면. 그게 거주자 아닙니까? 비거주자는 그 지역이 중에 살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워낙 관념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주자, 비거주자는 그 집에 사냐사 그걸 따진 게 아니라 개인으로서 소득세라는 세금의 의무를 부여하려고 만든 범위예요. 뭐 세금의 의무. 그러니까 소득세라는 세금의 의무를 부여하는데 거주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자,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한. 제한 납세물을 부여하려고. 그래서 자, 거주자에서는 의무에 제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비거주는 의무에 제한을 둔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무제한과 제한의 차이가 뭐냐? 거주자가 열심히 벌 거 아니에요? 그 열심히 버는데 어디서 버냐? 국내에서 땀을 삘삘 흘려가면서 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벌 수도 있잖아요. 자, 비교해서 국내에서 벌 수도 있고 국에서 벌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럴 때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벌든 국에서 벌든 번 소득에서는 다 세금 의무를 부여하겠다. 이게 무제한 납세임으로써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런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 소득에만 부과하고 국에는 부과하지 않겠다. 의무에 제한을 두겠다. 그 말이. 그러면요, 제가 이런 말 하지만은, 자, 비거주는 제한 납세 의무가 있는데 국내 원천 소득에만 과세가 되는데, 그런데 비거주자 거주에서는 거주는 국내국의 모든 소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의무의 구분 때문에 거주를 구분하는데, 그런데 그 판정을 언급 안 하면은 사고 난리 나겠죠. 그래서 거주자 판정, 비거주 판정에 대한 법률로 명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거주자라 하면 국내 어드레스, 주소,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6개월 아닙니다.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더나, 요 183일도 세계 국제화 시대에 맞추려고 3년, 올해 3년째로 3년 전에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거주자라 하면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물러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절대 판정이지 법률의 규정은 언제 그 시행이 없으면 구체적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온다면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데, 그런데 쟤는 그럼 비거주자는 더 간단해.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하겠다. 자,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 현재 지금 우리 국내 주소 두고 산 사람 그럼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 없이 외국에 산 사람, 외국인들 그래? 자,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거주 비거주는요 국적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 외국인을 할지라도 거주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인비, LPG 선수들도 지금 해외에서 그저도 우승도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 제일 많이 비거주가 이슈가 됐던 때가 있었어요. 비거주 판정에 대해서 이슈가. 누구 때문이냐면 찬호박 때문에. 박찬호. 처음에 박찬호가 LA다이스에 입단하면서 그 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단 옮겨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돈, 연봉들, 계약금 보면서 프로야구 선수로서 미국, 그랬을 때 국내에서 볼 하나 던지는데 3천만 원, 1,000만 원 막 그러고 오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세금 많이 내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논란이 뭐냐면 박찬호를 거주로 볼 것이냐, 비거주로 볼 것이냐. 결론은 비거주로 판정을 했습니다.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로 판정했어요. 그래서 그 번 돈에서는 기본 세금은요 국내 안 냈어요. 미국에서 다 걷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일 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갱신으로 들어와야 돼.
들어올 때마다 1억씩. 사실 그 국내 잡도를 하면 다 세금으로 다 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에이전시를 통해서 비거주 판정을 해가지고, 왜? 공주의 부모가 살고 있으니까 가족의 유무 상황 등 가족 상황을 봐서는 거주를 판정이 맞아요, 국세청에서. 그런데 해외 금수로 오면서 이렇게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 그래서 결론은 비거주 판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왜? 소득에 따른 과세가 달라지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시발점이 돼가지고, 그로 이제 뭐, 세리박도 그렇고, 정치하면서 다 정리됐거든요, 한 번쯤. 처음 할 때는 박세리 때문에, 박찬호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거주, 비거주자, 이런 판정이 그만큼 중요한 게 과세 때문에. 그런데, 기본이 뭐냐면, 국내냐, 국외냐. 그렇다고 보세요. 그럼 비거주자가 국외 소득은 안 내잖아요. 당연히 봐보세요. 외국 사람, 미국인이야. 미국 살아. 미국 돈 벌어. 어떻게 과세해, 국내에서? 뭘 보고? 그럼 미국에서 과세제로 달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국내 좋아서 광고등을 찍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럼 돈 벌 거 아닙니까? 그거 나타나잖아. 그럼 과세하겠다. 그 말이요. 자, 그럴 때 비거주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 소득에서는 과세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거주, 비거주에서는 무제한 과세한. 그러므로 소득세 규정을 정리할 때 의무에 이렇게 규정이 있고 제한이 있으니까 어떤 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하게 취급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공부자는 비거주자 외국인이 국내 집 살 수 있는 거 없습니까? 미국 사는데 국내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나중에 중개 보면 알아. 응? 그래서 힘들면 세금 집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국내 집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가 팔 수 있어요. 또 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비과세 요건에가 2년 보유고 팔면요. 기본적으로 고가등만 아니라면 과세 안 해요. 그런데 외국인 비거주자에 대해서는요. 비과세 안 해줘. 그래서 안 해줘요. 거주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줘요. 비거주에서. 자, 그 만약 전환이 될 단체라도 비거주 거주로 전환이 되도록 3년도 보유해야 돼. 2년이 아니에요. 그런 게 그냥 의무에 대한 제한 때문에. 그래서 시험적으로 거주자에 적용이 되지 않은 비거주자에는 구분할 경우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의무에서는 거주, 비거주의 구분이 필요하죠. 자, 그럼 이제 소득세 부과하는 대상은 당연히 소득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소득세니까 소득이 대상이 되는데 이 소득이 구분이 되더라. 그 말. 그 소득이 구분이 되는데 자, 그 소득이 세 소득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대별이 되는 겁니다. 양도소득으로. 자, 드디어 양도소득이 보이네요. 그래서 사실은요, 양도소득을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양도소득은 소득세 대상소득의 한 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 자, 그러기 때문에 양도소득을 좀 알려면 기본을 좀 깔아야 된다. 그 말이 뭐 소득세라는 세금. 근데 나중에 공부할 때요, 소득세 몰라도 전 상관없어요. 양도 공부할 때.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본 공부를 한 과정이니까. 그럴 때 양도소득은 소도한 소득에 해당이 되겠다. 자, 둡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런 대상을 알았다면 그에 대한 세금 계산해야겠죠? 과세 표준은 그 대상 소득이 과표가 아니라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근로소 연말정산하던 다음 달에 소득세 종합소 신고를 할 때 이 소득공제 때문에 증명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연봉 1억입니다. 연봉 1억. 연봉 1억. 예전엔 억 단위 연봉이 한 번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각인데 요즘에 연봉 1억도 그냥 억 한 거 아니죠? 그죠? 연봉 1억 정도 되면 정수입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연봉 1억인 사람이 요즘 이제 하려면 뭐 세율이 많이 높아지더라. 그런데 그 소득세라는 세금의 과표는요, 연봉 1억이 아니에요. 뺄 걸 엄청 뺄 게 많아. 다 빼고 과세 표준이 따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 소득공제에서 어떤 분은 같은 연봉 1억이어도 어느 분은 세금을 좀 많이 내고 어떤 분 적게 낼 수 있고 왜? 과표 때문에. 그만큼 부양이 많고 쓸 데가 많고 그런 사람 한 1억 같이 벌어도 자, 쓸 것들 다 빼면 빼주는 공제가 많은데 이것도 쓸 만큼을 빼는 금액이 차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 코바 이꼬르가 뭐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그 아마 개중에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왜 지난주에도 이렇게 기초를 앞에 총론도 안 하고 바로 지금 여기 나가고 있잖아요. 격투수에 판에요. 저는 원래는 총론을 좀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제 개인 사정으로 소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빼고 넘어와서 지금 그 한번 짚어준 거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기 때문에 왜 설명하면 제가 그 기초의 내용을 이렇게 겸하고 있거든요. 왜? 반복된 것들이니까. 그럼 보세요. 자, 바로 전시가 지면은 과세 표준의 세율 구한 게 뭐죠? 그렇죠. 산출세액이죠. 자, 그러면 이 산출세액을 구해가지고 요 세액서 빼주는 게 있어요. 이게 세액공제예요. 우선 같은 공제는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하고는 다르겠죠. 소득공제는 과표 구할 때 빼주는 거죠. 세금은 그 과표를 고배선한 금액서 빼주는 거죠. 빼는 금액이 똑같지만 그게 똑같을까요? 다르겠지. 여기서 뺄 거냐 여기서 뺄 거냐. 그래서 3년 전에 국회에서 힘들게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많이 전환시켰어. 그게 개정된 지 2달 만에 다시 환원이 됐어. 국회가 또 열어가지고. 왜? 그 선거가 있을 거야, 바로. 워낙 심한 저항이 심하니까. 바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뀌었다가 이걸 바로 또 전환하는. 그럼 해프닝이 있었어요. 3년 전에. 그리고 지금 자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에 있어서 우리 시험에도 그럽니다. 시험에도 이런 소득공제 과표 구할 때 빼준 거냐 세액서 빼주는 거냐 그걸 구분하고 있느냐 그게 또 기출문제 문장 안에 그러기 때문에 같은 빼줘도 소득공제는 과표 구할 때 빼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액을 계산해서 빼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소득공제가 중요하지 세액공제는 좀 덜 중요합니다. 자, 그럴 때 요 세율 하면은 소득세는 자 기본 세율이 있는데 소득세 기본 세율은 자 7단계 초과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최저 6에서 최고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몇 단계라고 했죠? 7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저 42로서 자 2018년 개정 내용이죠. 올해 계단도 한 계단 늘었고 최고 세율도 42%로 상향이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초과 누진세율은 계단 그래프로서 계단이 7계단인데 최저 최고 그 구간을 세부적으로 몰라도 된다.
초과 누진세율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구조가 어느 때 적용돼 이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올해 기준이죠. 올해 이 세율은요.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5월달에 다음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적용 세율은 이게 아니에요. 5월달에 신고하는 소득은 작년 1년치예요. 개정 전껏 소득 구간을 써야 돼요. 이 개정된 것은 올해 소득분부터. 그런데 양도소득 지금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되는 거지. 근데 만약 작년에 팔았던 거라면 이게 아닌 세율이. 그래서 세율에서 6의 42%는 2018년도 개정 내용으로서 자 그리고 앞으로 100%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암기를 보니까 이상하게 공부하기 쉽도록 만들어놨어. 이번에 다른 때보다 구간이 7단계죠. 7단계인데 40%까지죠. 그러면 9구단 중에 7단 7, 6, 42 그러면 소득세, 기본세율, 초과누진세는 7, 6, 40이다. 그 말이 6, 7 아닙니다. 좀 어렵게 해야 돼요. 7, 6이 어렵습니다. 6, 7보다는 이런 말 하면 좀 반응 좀 해줘야지. 아, 9구단, 6단보다는 9구단, 7단이 좀 아무도 어렵지. 안 그래요? 단 늘어나니까. 그래서 6단이 7, 6, 40입니다. 6, 7이 아니라 작년에 6단계인데 올해 7단계로 바뀌었으니까 7, 6, 42 이렇게 잡아두시면 아마 시험에 연관이 있을 거예요. 올해 시험에. 그래서 7, 6, 42 이렇게 잡아주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소득세 세율.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또 강조하냐면 양도소득 세율도 초과넣어주는 7, 6, 40이 똑같거든요. 과거에는요 소득세 종합소득세율하고 양도세율이 달랐거든요. 근데 지금 같으니까 제가 더 강조 7, 6, 40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 오른쪽에 보시면 앞장에 보시면 뭐 종합과세, 분류과세 말이 나오네요. 그죠? 205페이지에 소득세 과세 방식의 종합과세, 분류과세 나오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소득세, 소득 구분에 종합소득, 종합소득 하면 종합과세, 이제 퇴직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분류과세. 자, 그런데 소득세 과세 체계는요,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체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이 분리과세는 원천징수 등을 말하거든요. 미리 항상 주제는 떼어버리는 거. 자, 그리고 사실은 올해 적용됐었는데 올해 말까지 해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주택임대소득, 월세 농구지, 월세. 올해 말까지는 월세 수입은 과세 안 하거든요.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체 합의. 물론 한 채 월세 낸 건 과세 안 하는데 여러 채 월세 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채. 그 월세 수입의 연수입이 2천만 원 이하면은 과세 안 해. 그런데 그 경우에 내년부터는 분리과세로 전환할 것 적용을 한다면 근데 또 올해 또 말에 가봐야 알아. 아,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를 계속 2년 2년씩 연장시키고 있는데 또 몰라. 또 올해 말에 가서 또 국회에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2년 더 가보자. 2년 또 가다 보면 또 총선이거든. 아, 또 넘어가겠지. 그걸 모르니까. 자, 그랬을 때 이런 분리과세, 그래서 그 말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따로 떼내가지고 그것만 별도로 가서 얼마나 세를 단위로서 부과하겠다. 그 말이야. 뭐 분리과세면은 뭐 주택 임대소득에서는 뭐 22% 적용해가지고 그냥 일러줘 때려버리면. 왜 종합은 누진세율이니까. 다른 소득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게 분리과세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방금 전도 제가 재산세 이야기하면서 왼손, 오른손 몸통이 있었잖아요. 토지분, 분리과세, 별도 합산, 종합합산, 땅, 재산 땅. 그거하고 왠지 막 비슷하니까 뭐 종합과세, 분류과세. 근데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지 뭐 별도 그런 게 아니에요. 분류과세란 세액을 무겁게 과세하려고 분류해서 따로 떼내서 과세한다. 그 말이에요. 말은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소득이다. 그 말이에요. 분류되니까. 그런데 종합소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공주가 있어요. 6소득을 합한 소득을 종합소득하래요. 그 6소득의 이자 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상단에 표 있죠? 자, 이 6소득을 종합소득 범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두는 이 사업소득만 관심 두면 된다. 만약에 소득세 일반의 출제 범위는 힘들 거예요. 그랬을 때 요 사업소득만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사업소득 바로 설명할 테니만 겁내죠. 자, 그래서 종합소득이 요 기타란 말은 나머지 아니에요. 종합소득 범주란 걸 좀 아주 기타소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소득세 종합소득에서는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로서 양도소는 종합과세 체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 열거주의 방식이냐, 포괄주의냐, 소득 원천설이냐, 순자산 증가설 입장이냐, 이런 건 좀 특정을 해놓고, 지금 사실 양도소는 분류과세 소득세인데, 소득세라는 세금은 기간과세 국세예요. 기간. 근데 기간과세 국세니까 과세 기간이 중요하죠. 과세 기간. 이 과세 기간, 뭐 세금 부과는 기간이잖아요. 그 영어적으로 보면 제가 이미 용어 드렸지만 이 과세 기간은 세금 계산이 보세요. 이 과세 표준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과 수량을 과세 표준 거죠. 그러면 과세 기간은 과세비지가 이 과세 이걸 계산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간을 과세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죠. 그러면 이 과세 기간 하면은 딱 떠오를 게 있어야 돼요. 소득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 의무는 언제 성립을 하냐? 소득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을 합니다. 소득세 납세 의무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합니다. 전혀 반응이 없다. 그랬을 텐데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다음 년도 5월 달에 신고하는 거예요. 1년치를 다 먹게 메고 오니까. 자, 그래서 기간이 끝나는 때, 그런데 참고로입니다. 이 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하든 기중에 폐업할 수가 있죠. 그래도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갈 수 없는 거. 마음 아프게 거주자가 사망을 했어. 인천광서 비행기 타고 빠이빠이 했어. 그럴 때는 사망일까지, 출국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는 겁니다. 갈 수가 없으면 교회는 A로 나왔으니까 듣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200. 자, 8페이지 봐보세요. 8페이지에. 자, 부동산 임대사업 관련 사업소득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요, 오늘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나머지요, 양도소 딱 마무리 짓고 설명할 거예요, 다시. 그런데 이것만. 요 사업소득 범위에는 2절의 임대, 그 다음에 교재 3절 부동산업이 나오거든요. 214페이지 나오죠. 부동산업. 자, 이 단원이 다 사업소득 범위거든요. 종합소득 범주가 되니까. 그 보세요. 그게 사업소득의 범위는요, 건설업, 그죠?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 있거든요. 등등등. 사업소득의 업종이 있잖아요. 정말 다양합니다. 사업소득의 업종 범위가. 그런데 부동산 관련 쪽이니까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 범위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동산업은 맞는데, 부동산업에 가장 관심 두는 업이 매매업이다. 그게 부동산 매매업, 중개업, 서비스업 등이 다 부동산업이거든요. 그랬을 때 부동산 매매만 신경을 쓰면 되겠다. 그래서 자, 교재 페이지 208페이지에 부동산 임대업이 나오고, 자, 페이지 214페이지, 페이지 214페이지에 자, 매매업이 나오고 215페이지 건설업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설명은 향후 한다고 그래서 왜 양도소득도 모르고 사업소득 먼저 오면 안 돼. 그럼 나오면 한 문제 안 나올 확률이 많아. 근데 가끔 나오거든요. 자, 그랬을 때 보세요.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 부동산 매매업,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범위로서 종합소득 범위다, 그 말이에요. 이 종합소득 범위는 다른 소득과 합한 소득을 말해서 합해서 과세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합한 과세로서 누진 단계니까 과폐가 커짐에 따라 세율도 높은 세율은 누진세 구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설 등은 사업소득 범위란 것만 염두에 둘 것.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9페이지. 자, 네. 양도소득세. 자,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양도소득세. 자,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줄임말입니다. 줄임말. 양도소득세는 줄여 쓴 말이에요. 줄여서. 정확히 뭘 말하냐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좀 길잖아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줄여서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니에요. 법률에. 법률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가로 열고 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그 말은 소득세다. 그 말 소득세는 크게 세 소도로 구분되는데 양도소득 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는 소득세죠. 양도인 소득세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자, 양도소득세 어떤 세금이냐? 역시 개념정의. 개념정의 한번 해보자. 그 말이. 자, 그럼 양도소득세란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자, 개인이 열거된 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자,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국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겠다.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이 열거된 이 부동산 등을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으로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국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자,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자, 국세는 하나의 세목에 하나의 법률을 따르거든요. 하나의 세금 이름에는 하나의 법률로 돼 있어.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는 소득세를 줄여서 양도소득세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소득세법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 양도인 소득이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규정에 양도소득 소득세만 관심을 더 정리하는 거예요. 종합소득 관심을 덜 두고. 자, 그러므로 양도소득세는 자, 마찬가지 보세요. 취득세 문제가 나오면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묻게 되겠지. 양도소득세를 물을 때는 양도소득세법은 없어 그런 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묻는다 그 말이요. 우리가 적용 법률은 알 거 아니에요. 한 세법을 하면서 적용 법률을 모른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재산세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소득세법에 정리가 되는데 당연히 소득세니까 개인 왼쪽에 있지만 개인이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다. 그럼 소득세니까. 그러니까 양도소득 납세 의무도 마찬가지 소득세니까 거주 비거주를 구분해야 된다. 그러세요? 거주자에서는 자, 거주자 국내 살면서 미국의 부동산 사서 팔 수 있어요. 역으로 말하면 애군이 국내 집 살 수 있듯이 우리도 미국에서 집 살 수 있어요. 땅 살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국에서 땅 팔아가고 좀 챙겼을 거 아니에요. 그걸 국내에서 과세를 해. 이게 국의 자산에는 양도소득세도 과세를 해. 말이 어떠네? 그랬을 때 거주자만 의무가 있는 거, 비거주 의무가 없어. 그것도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연수 5년 이상이 중요해. 미국 땅 판 날 현재 5년 이상 국내 주소 곳을 둔 자만 의무가 있어. 왜? 미국 살다가 땅 못 팔고 국내 들어올 수 있잖아. 그래? 들어온 지 5년이 안 되면 미국 땅 팔아서 소득은 과세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응? 아, 이민 가서 살다가 이민이 마음대로 안 되고, 아, 2, 3년 살다가 좀 땅 사고 했는데 다 까먹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야? 한 번 가면 국내 못 들어옵니까? 응? 아, 그런데 국내 들어와서 또 미국 땅 판다고 좀 챙겼다고 다 과세해버리면 그 취재처가 안 맞기 때문에 자본 자격 때문에 과세를 한 거거든요. 왜? 국내 돈을 가지고 국내 땅을 사지 않고 그 돈 갖고 미국 가서 땅 사니까 형평 맞추려고 과세하는 게 국내산이거든요. 미국 살면서 땅 샀던 걸 국내 들어와서 파는데 과세면 되겠습니까? 일정 기한 주겠다. 그게 5년이에요. 이런 게 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응? 본 시험에. 응? 그러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국외사는 의무는 있지만은 거주는 역시 개인의 소득세도 양도세도 개인이 의무자다. 그 말. 그 개인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걸 열거주의. 자, 소득세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 등이 과세 대상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열거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도소득 과세 대상 하면은 제가 방금 우리 첫 시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제가 숫자 3을 썼죠. 그런데 양도소득세 과세는 숫자 쓰는 게 아니라 숫자 쓰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아주 우리가 이제 말 막 배우고 숫자 막 배울 때 1, 2, 3, 4, 5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1, 2, 3, 4, 5로 구분된다는 거. 그 5까지 열거가 되어 있다. 그 말. 양도소득의 범위는 1번, 2번, 3번, 4번, 5번 번호를 부여해 줄 거다. 그 말이에요. 1번이 뭐냐? 토지 건물 팔 때. 2번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 때. 3번 주식을 팔 때. 4번 기타 자산 팔 때. 5번 파생상품 거래돼서 과세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 못 받아서도 돼, 지금. 다시 한 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1, 2, 3, 4, 5. 이렇게 좀 인지해달라. 그 말. 앞으로 공법은 중요한 걸 아니까. 자, 이제는 그 부동산 등을, 일시고 비반복선 소득인데, 일시와 비반복의 상반된 개념이 뭘까요? 일시에 상반된 것. 계속 아니에요? 일시에 상반된 건, 그럼 비반복에 상반된 건? 우와. 반복. 맞아요. 그럼 보세요. 양도소득은 일시죠. 이따금시 비반복적. 이따금시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되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계속과 반복성을 갖는다면 비즈니스. 이걸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매업은 사업소득이잖아요.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팔아고 돈 버는 것들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양도소득세는 사업소득 범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업성된 소득이 아니라 이따금시 팔아서 좀 챙긴 게 있으니까 그걸 과세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업성이 띈 소득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양도소득은 일시와 비반복적으로 자, 팔아서 좀 땡겼다. 그 말. 그걸 과세하는 자본 이득 개념으로 과세되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은 개론 공부할 때 자본 이득세가 나올 겁니다. 학교는 해. 한번 했을 텐데 자본 이득 학교를 해서 했는데 넘어갔어 그냥. 그 자본 이득세를 정리할 때도 양도 소득세를 알았다면 금방 그게 들어올 거다 그 말이. 그 양도 소득은 돈 놓고 돈 먹기로 발생한 이득에 과세되는 거예요. 제가 돈 놓고 돈 먹기란 것은 야박꾼을 양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부동산도 돈 놓고 돈 먹기예요. 안 그래요? 그런 이득. 그래서 자본이 이렇게 미천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또 설명했죠. 과세는 체계다 그 말이. 그래서 자본 이득을 포착한 세금이 양도소득세인데 당연히 팔아야 되겠죠. 팔아야 되는데 판다는 행위가 있어야겠죠. 행위세에 양도 단계마다 과세가 되겠죠. 유통세다 그 말이에요. 양도세는 역시 인세, 인적 공제를 두고 있죠. 인세 성격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양도만 해서 바로 다음 시간에 양도 개념 형태를 중시할 거다고 하는 팩토리 팔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니까 양도소득을 과세하는데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을 소득으로 양도차익을 소득으로 과세되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제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차익을 중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번다는 소득이라는 것은 부동산 팔면 돈 받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럼 파는 금액이 돈 들어온 돈이지만 양도소득세는 그 파는 금액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차익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 말이. 차익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양도가액 마이너스 들어도 싫지 않는 필요경비를 차감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이 필요경비 하면 대표적으로 취득가액과 나머지가 있어. 그래서 취득가액 대표는 필요경비다 그 말이야. 샀던 금액.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책 이 사인식을 모른다. 공부 안 한 사람이야. 양도세 한 번도 안 듣는 사람 이거 몰라. 양도소득세 한 번 들으신 분은 다 몰라도 양도 차익만큼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다음 달부터 양도세 시행되는 게 있죠. 다음 달부터 1일부터 다음 달 2일 4월 2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티다가 막 다가오니까 힘든 사람 있잖아. 다주택 중과 4월 1일부터 다음 달부터 이 법이 개정 시행이 다음 달 1일이거든요. 4월 1일부터 2주택, 3주택 이상자들, 다주택자들 파주는 걱정하지 마. 왜? 저동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양주 여기 고양시는 저동대상제이거든요. 고양은 경기도 모든 견해 일부 중에 고양시는요 저동대상제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또 부천은 또 아니야. 서울은 전체 다기야. 25구 이후 전 지역 다. 왜 그러냐면 다주택의 중가에 있어서 고민이 되지 않으면 일산 고향에 다주택자는 고민해야 돼.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너무 기본적인지 모르지만 고민을 많이 해 다주택자들이. 근데 고민 안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주위에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교수님은 들었는데 잠 못 자고 그러지 말아요. 편하게 잘해 그냥. 그래서 첫째
첫째, 안 팔면 돼. 양도소득세는 팔아야 되는 겁니다. 팔아야 돼요. 안 팔면 보유세 문제는 지금 양도세는 따지는 거 지금? 보유세는 과세 되겠지만 생각하지만 양도세는 없는 거야. 안 팔면 돼. 그건 팔아야 되는데요. 두 번째, 차익이 없으면 돼. 10채를 100채를 가지고 있더니 파는 집에 차익이 없으면은 양도세 없어. 그 30채 한 집을 3억에 샀던 집을 5억에 파니까 2억 챙겼잖아. 2억 챙긴 것에 과세가 되는 거지 5억 과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갑은 예를 들어서 땅을 팔았는데 땅을 3억 주고 샀던 땅을 5억에 팔았어. 그런데 자, 을은 4억에 샀던 집을 4억에 준 땅을 5억에 팔았어. 그러면은 갑은 5억에 팔았지만은 갑은 2억 챙겼고 을은 1억 챙겼죠. 그럼 당연히 갑이 그만큼 과세가 큰 거예요. 욕을 말하면, 그러면 다 욕을 이제 1억에 샀던 사람이 5억의 땅을 팔았어. 1억 산 을은 4억에 샀던 땅을 6억에 팔았어. 그럼 갑은 5억에 팔았고 5억 벌었고 돈 챙겼고 을은 6억 챙겼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갑이 더 내야 돼. 왜? 1억에 샀던 걸 5억에 팔았잖아. 4억 샀던 땅을 6억에 팔았잖아. 차익은 갑이 4억이고 을은 2억이잖아. 기본이.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차고로 비싸게 팔면, 많이 비싸고 고가 많이 받으면은 그걸 필요경비인 샀던 금액을 기준 잡은 거예요. 이에서 많이 반영된 것이 차익이 없으면요, 양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니까, 뭐 차익이 없으면요, 양도세 안 내. 그럼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냐, 안 하면 신고는 해야 돼. 그게 기출 문제예요, 그게 시험 본 시험. 아니, 팔아야 된다. 차익에서 내는 거 아니면 차익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과세관청이 어떻게 알아 차익이 없는지 신고 안 받으면. 안 그러세요? 기출 문제 양도 차익이 없을 때 양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아주 매끄럽잖아. 틀린 질문이요. 그 세금이다 이해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양도소득세는 팔아야 됩니다. 양도 차익, 소득에 과세된 게 양도세다. 그만. 무슨 말이냐면, 제 입에서 양도세 공부 시작하는데, 제 입에서 판다, 양도소득이 말이 앞서도, 양도세를 전체 공부할 때 기본 베이스가 뭐다? 팔아야 된다. 양도소, 이것 그 바탕을 두라. 그 말이. 이해를 할 때. 자, 그래서 양도세를 과세하는데 신고, 납세 제도에 의한 국세다. 그 말, 양도세는 신고, 납세 제도에 의한 국세로서 보통세에 해당이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물납제도가 폐지됐지만 역시 분할 납부는 가능한 국세가 된다. 여기까지 좀 바탕을 두고, 자, 본격적인 대상부터 갈 테지만 안 끝났어요. 마무리합니다. 양도소득세 이 개념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이제 세법 공부 시작하면 양도세 처음 오는데, 양도세가 뭐냐? 소득세법에 개인이 열거된 부동산 등을 일시 비반복적으로 팔아서 양도소득에 과세된 세금은 국세로서 그런 기본을 가지고 그 남은 설명들이 나왔지만 그런 게 암기 안 해도 들을 때 정리했던 게 아니면 공부하면서 이게 바탕에서 정리가 돼서 정리하는데 시험장 가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를 가지고 이제는 쉬었다가 자, 대상부터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합시다.